자, 5월 22일 보충 수업인데, 이렇게 할게. 지금 시간상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해서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한 유형 3번, 4번, 5번, 유형 5번 정도까지 일단 유형 5번까지의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줄게. 내가 다 푸는 이유 올 다 풀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등차에 비해서 등비를 더 어려워해. 등비를 더 어려워하거든. 그니까 대신에 나는 이거 문제 푸는데 하나 푸는데 뭐 1분도 안 걸릴 거야. 보통 1분 컷이야. 보통 1분 컷이니까 그냥 시간이 너희들도 그냥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풀 시간 귀찮고 그러면 그냥 들어. 그냥 얘가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들어. 오늘 1시간, 그리고 여기 등차 수열 앞에 부분 1시간 이렇게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내일에서 한 번 더 등비 수열 2시간짜리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어쨌든 간에 1306번부터 출발해가지고 유형 5번까지의 전 문항을 내가 다 영상 찍을 테니까 꼭 다 봐라. 알겠지? 너희들의 풀이랑 내 풀이가 분명히 다를 거야. 그리고 부탁인데 첫 번째부터 다 봐. 그냥 알겠지? 여기서부터 다 봐. 그래야 돼.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자, 1306번 문제 볼게요.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구장창 등비를 만약에 등차를 이런 식으로만 배웠다면 절대 저 속도가 안 나오고 절대 좋은 풀이가 안 나와. 나는 등차 수열할 때 너희들한테 뭘 계속 강조하냐면 항상 첫 번째 항이 기준일 이유는 없다를 강조해. 그냥 공차가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하고, 그 다음 거는 알아서 그냥 등차 수열 문제는 공차만 중요하고 첫 번째 항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거거든. 등비도 마찬가지야. 등비도 봐봐. 내가 A3이 있고 A4가 있어. 근데 나한테 뭘 알려줬냐면 공비가 2라는 걸 알려줬어. 공비가 2라는 걸 알려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얘가 A3이면 얘는 A3에다가 2 곱한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3 곱하기 A3이고, 그래서 나는 A3을 구할 수 있어. A3이 12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고, 근데 내가 구할 거는 A6이라면 A6은 A3에다가 공비를 3번 더 곱하면 돼. 그래서 12에다가 공비가 2였기 때문에 12 곱하기 8이라서 정답이 96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건데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도 약 80% 이상은 이거 딱 보면 주구장창 그냥 AR 제곱, AR 세제곱. 근데 AR이 2니까 4A, 8A. 그래서 A는 3. A가 3이니까 A 곱하기 R의 5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정답이 96.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만 사고과정을 가지면 무조건 A가 기준이다 이렇게만 사고과정 가지면 남들보다 느려 무조건. 내가 말하는 남들이라는 건 나는 너희들한테 1등급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난 너희들이 나중에 수능 1등급이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신은 진짜 전교 몇 등까지밖에 안 되니까. 내신은 1등급 수업이라는 건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빠르고 조금이라도 그 사고과정이 얘랑 얘는 여기다 공비 곱한 건데 이런 사고과정 있잖아.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이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얘를 무조건 A 기준으로 보려는 사고를
자꾸 억제해야 돼. 이거는 그냥 알고는 있으면 좋아.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지.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기본 문제 풀 때부터 그렇게 풀어야 어려운 문제 풀 때, 아, 얘가 지금 이거에 R 2배 곱한 건, R 3개 곱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거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07번 문제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A2가 3인데 A6이 12면 두 개 나누세요. 두 개 나누면 A6을 A2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R의 4제곱이 나온다. 이게 등비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야. 항과 항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12를 3으로 나눴으니까 R의 4제곱이 4예요. R의 4제곱이 4니까 R의 제곱은 2예요. 마이너스 2는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R 제곱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거든. 제곱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거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사실 A6을 내가 알고 있는데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것까지 구할 필요도 없는 상태였어. 그냥 여기다가 R 4제곱 곱하면 되니까 정답이 48이었던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A까지 넘어가려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고. 그 연습이 등비 수열의 첫 번째야. 알겠지? 기본 수업은 이미 다 들었다고 가정하고 출발하고 있고, 기본 수업이라는 거는 그냥 등비 수열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일반항이야. 이런 게 기본 수업이야. 알겠죠? 기본 이후에는 A가 꼭 필요할까? 이게 일단 너희들한테 지금 머릿속에 박아야 될 이 마풀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될 거야.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항과 항이 나오면 나누세요. 이제 좀 빨리 갈게. 얘는 R의 5제곱인데 그럼 96을 3으로 나누면 얘가 32라서 결론 R이 2가 나와요. R이 2가 나와. 근데 나한테 AN이 192래. 그러면 이것도 A 192 구하려고 A까지 구했다? 병신이야, 도라이야. 왜? 아니 A8이 떡하니 96이 있잖아. 96에다가 뭐 하면 192 나와? 96에다가 2 곱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A8에다가 R을 곱했더니 얘가 나왔다니까 A8에다가 한 번 더 R을 곱했으니까 내가 구할 정답은 A9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정답이 3번이라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09번 문제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등비 수열이면 무조건 항과 항을 나누는 건데, 항과 항을 나누는 건데, 자, 얘 보시면 A3은 4A1이면 그냥 A1 나눠버려. A1 나눠버려. 그러면 짱짱.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R제곱이거든. 그래서 R제곱은 4입니다가 하나가 나온다고. 그리고 또 A7은 A6의 완전제곱이래. 근데 모든 수의 완전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A7은 양수가 됐다 이거야. 일단 얘는 양수야. 그런데 항이고 항이 있으니까 또 나눠. 근데 기항이면 뭘로 나눠? A6으로 나눠. 이렇게 해도 되고, 기항이면 나는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다고. A7은 여기 옆에 있는 숫자 항인 A6에다가 R을 곱한 건데 라는 요런 사고, 요런 사고 과정. 이게 진짜 필요한 사고 과정이라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졸라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처음에 완전 기초 과정에서 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근데 A6 약분하면 근데 얘가 양수였거든. 아, R이 양수구나. 됐죠? 그래서 A6이 R이야. 근데 R이 양수니까 R은 2였구나. 여기까지 알아먹나? 그래서 A6이 2예요. 근데 나한테 뭘 구하래? A1 구하래. 그럼 A1을 기준으로 R의 5제곱을 곱해야 A6이잖아. 근데 A1은 뭔지 모르겠지만 R을 2라는 걸 줬어. 그러니까 A1 곱하기
32를 하면, 근데 A6도 2라는 걸 아니까 정답은 A1은 16분의 1이 정답이에요. 같은 문제를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A 아래 6제곱 쓰고 A 아래 5제곱 쓴 다음에 제곱해서 해도 답이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답이 나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기준 라인에서 얘는 어떻게 간 거나 얘는 어떻게 간 거냐. 항과 항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A1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거 자체는 너희들이 사고 과정이 수능형이 안 되는 거야. 수능형이 안 되면 너네 모의고사도 못 볼 뿐더러 내신도 못 본다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10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비례식 문제 볼게요. 비례식이 8 곱하기 A5는 1 곱하기 A2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양변에 A2를 나눠볼까? 그러니까 지금 등비수열이 되면 자꾸 어떤 항을 어떤 항으로 나눈다, 항을 항으로 나눈다, 요 느낌을 자꾸 떠올려야 돼. 자꾸 떠올려야 돼. 그러면은 얘는 R 세제곱이야. 8 곱하기 R의 세제곱이 1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R이 2분의 1까지 다이렉트로 여기 한 줄에서 구할 수 있어. 그리고 A3이 몇이래? 28이래.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했으니 A3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의 제곱을 한 게 A3이거든. 근데 얘가 4분의 1이니까 A1 곱하기 4분의 1이 28. 따라서 A1은 28 곱하기 4예요. 근데 R로 나누래. 여기를 2분의 1로 나누래. 그럼 양변 또 2를 곱하면 나한테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28 곱하기 8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답 구하면 224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뭐 A를 구하고 R을 구해서 나눠도 되고 어쨌든 이런 느낌. 여기서 포인트는 양변을 항으로 나누려고 했던 요 행동,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11번 문제 볼게요. 자,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쓰는 요령은 다 알 거라.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그 다음에 Bn은 B1 곱하기 R인데 R을 어떻게 쓸까? 대문자 R로 쓸까? 뭐 요거야. 근데 공비가 R인 두 수열이니까 얘랑 공비가 같다고 써있어. 그니까 얘도 얘야 그냥.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기억.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이거 두 개 더하래. 이거 두 개 더하면 R의 n-1제곱으로 묶이지. 이렇게 돼버리지. 그니까 마치 첫 번째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가 R인 수열처럼 보이니까 기억이 맞아요. 나 지금 AN 더하기 BN을 진짜 쓴 거야. 진짜 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N과 BN을 곱했대. 얘랑 곱해볼까? 곱하면 A1 곱하기 B1 곱하기 R의 n-1승 곱하기 R의 n-1승이면 지수를 배웠으니까 얘랑 곱하면 얘는 R의 2n-2제곱이죠. 그리고 A1 곱하기 B1이니까 얘는 공비가 뭐냐면 공비가 R의 제곱이다. 다시 공비를 구하는 과정은 n 앞에 있는 숫자랑 n 아래에 있는 숫자를 봤을 때 얘가 공비야. 다시 만약에 2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5가 있어. 얘 공비 뭐야? 라고 하면 얘 공비는 2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게 공비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비는 8분의 1이란 얘기야. 어쨌든 간에 얘 공비는 얘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n 앞에 있는 숫자랑 n 앞에 있는 숫자랑 n 아래에 있는 숫자만 보면 얘가 r 제곱이라서 얘가 공비야. 나중에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볼 거야. 진짜 죽여버려 이거 틀려오면. 니은 틀려요.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시키는 대로 좀 해보자. A2n이라는 건 여기 n자리에 2n 갖다 박으니까 A2n은 A1 곱하기 R에 n자리에 2n 갖다 박으니까
2n-1이고 bn은 이거니까 두 개 곱하래. 두 개 곱하면 a1 b1이고 아래 n-1제곱에서 아래 2n-1제곱 곱할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따라서 a1 b1에 아래 3n-2가 되죠. 근데 이거의 공비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의 공비는 n 앞에 있는 숫자, n 아래에 있는 숫자. 공비는 아래 세제곱.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정답 5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여기 항해개수가 2개, 항해개수가 2개.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 등차랑은 다르게 등차는 얘를 하나로 줄였거든. 근데 등비는 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스킬이 없어. 하나로 줄일 수는 없고 얘가 이 안에 얘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야.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있는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얘에서 얘까지 가려면 R의 4제곱이 필요하지. 얘에서 R제곱 4제곱 곱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R의 4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바꿔볼게. A2 곱하기 R의 4제곱이라 바꿀 수 있고, 이 A8은 A4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했다고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R의 4제곱에다가 괄호 열고 A2 더하기 A4라고 쓸 수 있으면서 얘가 162니까 아 얘가 2구나.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4칸 같구나 라고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할 거야. 등비 수열의 풀이 방법과 등차 수열의 풀이 방법은 달라. 항해 개수가 같다면 아 이거 4개씩 올라갔네. R의 4제곱 곱했네. 그래서 R의 4제곱이 얘가 81이네. 따라서 R의 4제곱이 81이기 때문에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3이에요. 근데 나한테 뭘 구하래? A3 구하래. A3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굳이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거야. 이것도 A를 구해서 답을 구해도 되지만 얘는 A3에다가 R을 나눈 거고, 얘는 A3에다가 R을 곱한 거 아니야? 그게 2죠. 그러니까 3분의 10 곱하기 A3이 2가 나왔기 때문에 A3은 여기다 10분의 3 곱하니까 정답이 5분의 3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꼭 A까지 구해야 될까라는 거를 자꾸 한 번씩 더 되짚어 보는 거. 과연 내가 A를 구하는 게 더 맞는 풀인가 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건 A3인데 내가 얘를 알고 있으면 A3 기준으로 내가 바꿔치기해서 쓸 수 있잖아. A3보다 R을 나누면 얘가 A2고, A3에다가 R을 곱하면 얘가 A4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A3에 관련된 식으로 내가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사실. A를 구하면 식이 좀 더 길어져.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나한테 바로 그냥 R의 세제곱을 줘버렸어. R의 세제곱이 2래요. 그리고 A4랑 A7을 줬어. 그러면 A7은 A4에다가 R 세제곱 곱한 게 A4잖아. A7이잖아. 근데 얘가 2잖아. 얘가 2. 아이고야. 그러니까 3A4가 12라서 나는 A4가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 A4가 4라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나한테 뭘 구하래? A13을 구하래. 그럼 A13은 A4에다가 R에 9제곱을 더 곱하면 A13인 거지. 근데 R의 9제곱은 여기에 세제곱씩 갈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의 9제곱은 8이에요. 근데 A4가 4였으니까 정답이 32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A까지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A4를
또 H를 A4 곱하기 R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야. 기본 연습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314번 중요한 거야. 왜? 너희들은 A1 곱하기 A3 두 항이 곱해져 있는 꼴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 얘를 보고 원샷에 이거를 썼다. 이게 훌륭한 거지.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이 만약에 이게 있다면 등차 수열에서 얘를 보고 2배의 A2를 씁니다. 이런 등차 중앙을 이용한 게 있다면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을 이용한 곱은 가운데의 제곱이다. 이걸 쓰는 거야. 그럼 한 개만 더 할까? 만약에 A1, A3, A7이 있어. A7 계산이 안 되잖아. A8이 있어. 얘 뭐야? 라고 하잖아. 이거 다 3개 곱한 건 뭐야? 이거 대답 못해. 이거 뭐야? 이거 넘버링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4죠. 얘는 A4의 세제곱이야.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8을 3배의 A4라고 쓰는 거랑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은 이렇게 약간씩 변형되고 약간씩 심화돼도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증명은 뭐 그냥 하면 돼요. 증명할 때는 뭐 굳이 증명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거 다 곱하면 A의 세제곱이 R의 9제곱인데 얘는 AR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얘를 우리는 A4라고 보통 부르거든. 됐죠? 자, 그래서 요런 것까지 알고 있냐? 그래서 영상을 제대로 봤으면 내가 요거 푼 거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영상 본 새끼라면 이거 보고 아, A2의 제곱이 36분의 1인데 모든 양수니까 A2가 6분의 1이구나. 근데 A5가 81분의 4구나. 여기다가 R 세제곱 곱한 게 이거니까 양변 6 곱하면 R 세제곱이 여기다 6 곱하면 3약분하고 27분의 8이구나. 따라서 R은 3분의 2가 나오고. 그럼 내가 구할 거는 A4인데 난 A2를 알고 있거든. A2가 6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이거 제곱 R의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정답이 약분하면 27분의 2가 정답이죠.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A1이 있고 4배 A3이 있으면 그냥 항으로 나눠. 기항이면 작은 항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은 얘가 R제곱이지. A1분의 A3가 R제곱이니까 4R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론 R제곱이 4분의 1인데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고 공비가 양수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내가 R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뒤에 거 보면은 알 수 있어. 왜? 일단 A2 더하기 A3부터 얘기할게. A2 더하기 A3을 마이너스 12라고 불렀는데 얘는 앞에 놈에다가 R을 곱한 거야. 결론 얘는 A2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됐대요. 그러면 R은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를 하는 거야. 만약에 R이 2분의 1이라면 첫 번째 항이 양수기 때문에 두 번째 항 또한 양수이겠지. 근데 얘도 양수지. 그니까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니까 말이 안 된다고. 결론 R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얘는 A 곱하기 R 한 거고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나는 A를 구할 수 있고 A가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양변 4 곱하니까 a는 48이에요. 공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a5는 a1에다가 r 4제곱을 곱할 건데 r 4제곱은 16분의 1이니까 48 곱하기 16분의 1하면 정답이 3이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왜 굳이 a1까지 구했냐? 양수인 걸 확인해 보려고 구한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16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2 곱하기 a4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 공부를 아직도 덜 한 거야. 등비수열인데 두 개 곱해져 있다. 얘는 무조건 하나의 제곱으로 바꿔줘 주는 거야. 이렇게 등비중앙 쓴 거야. 등비중앙.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a5는 a4 더하기 12a3이야. 자, 두 번째 식을 보고도 아무 느낌 없다 또는 뭔가 어마무시한 식을 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쓴다. 섭섭함이 그지없죠. 이렇게 쓰지 말라고. 잘 들어. 잘 들어. 등비냐 등차에서 등비는 무조건 항으로 나누기. 이게 포인트야. 등차는 항을 항으로 빼기. 그게 포인트고. 그럼 얘는 그냥 a3으로 얘도 a3으로 양변을 나눠도 괜찮아. 왜? 모든 항이 양수라고 써있거든. 그럼 얘 나누면 r제곱은 얘 나누면 r 나누면 12 끝났잖아.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2가 0이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결론 r은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r이 마이너스 3이면 뿔마 되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가 될 수 없고 따라서 r은 4야. 됐죠? 그런데 나한테 뭘 구하래? 근데 나한테 요식 알고 있지? 요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 a3으로 나눈 거야. a3으로 나눠. 그럼 a3은 이것도 a3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잘하는 애들을 잘 보잖아? 그러면은 항으로 나누기를 되게 잘해. 항으로 나눠서 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쓴단 말이야. 항으로 나누게 되면 식이 간결해지거든. a3을 a3로 나누면 a3이지 뭐. 얘를 얘로 나누면 2r 제곱이에요. 근데 r을 방금 구했거든. 아이고야. a3이 뭐야? a3이 32죠. 그럼 a10은 뭐야? a3에다가 r을 7번 더 곱하면 되는데. 근데 얘가 2의 5제곱이잖아. 그리고 r이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에 7제곱이니까 2의 14제곱인가? 대체 뭐 하는 줄 아나? 나 지금 a10을 구하는 게 내 목적지인데 나는 방금 전에 a3을 구해버렸어. a3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r의 7제곱만 곱하면 a10이 나와. 근데 r을 내가 알고 있거든. r이 4니까 4의 7제곱을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다 왔죠? 결국 2의 19제곱이라서 정답 19가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은 이거야. 항의 개수가 3개네? 3개네? 그러면은 몇 칸 움직였지? 몇 칸 움직였지?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A4, A5, A6을 보고 A1, A2, A3를 보면 얘가 지금 3칸 움직였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한 게 그게 바로 A4, A5, A6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보자마자 3칸이네? 그럼 R의 세제곱을 곱했더니 56이 나왔으니까 R의 세제곱이 8이네? 이렇게 바로 원샷에 가는 거야. 따라서 R은 2인데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 몇 칸 갔어? A1, A4 3칸 갔는데? 정답이 3이네?
이런 병식 같은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면 나눠져 있는 걸 보고 A3을 A2로 나눈 거는 얘 뭐라고? 얘 R이라고. 지금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데 왜 이게 물음표지? 알 수가 없네. 이게 R인 거 알고 그 다음에 A6을 A4로 나눈 거니까 얘가 R제곱이라는 것도 알죠? 그럼 R에서 R제곱 뺀 게 4분의 1이다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양변 4 곱하면 4R 마이너스 4R제곱은 1이다. 그래서 이쪽 넘어가면 4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1은 0입니다. 인수분해하면 얘가 2R-1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그냥 요거 한 줄 가지고 내가 R을 구할 수 있어. R이 2분의 1이라는 걸 그냥 구해버렸다고. 끝이야. R이 2분의 1이야.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래. 첫 번째 항이 3이래. 그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5니까 A5는 AR의 4제곱이잖아. 그니까 3 곱하기 R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라서 정답이 16분의 3. 따라서 정답이 19가 정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1319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앞에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왜? 개수가 안 맞춰져 있거든. 개수가 안 맞춰져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뒤에 거는 개수가 딱딱딱 예쁘게 맞춰져 있고 예쁘게 R에 대한 식으로 내가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 게 예쁜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R이고 얘가 R제곱이죠. 그러니까 2R 더하기 R제곱이 8이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R 더하기 4랑 R 마이너스 2가 나와서 R은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써있으니까 R은 무조건 2예요. R이 무조건 2니까 이제 모든 여기 있는 숫자를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잘 봐봐. 어떤 항이 나오든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다 풀려. 얘가 A1이 제일 작으니까 A1이라고 쓰면 A2는 A1에다가 R 곱한 거니까 2A1이고 얘는 A1에다가 R 2번 곱한 거니까 4A1이야. 그럼 A1 하는 약분하니까 결국 2분의 1 A1은 2가 나온다. 따라서 A1은 4가 나온다. 이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A1이 4고 R이 2니까 여기다 2 제곱 곱하면 4, 16이라서 정답이 1번이 나온다라는 거고, 얘가 A3을 구한 거니까 A3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좀 귀찮아. 왜 귀찮냐? 역수치해니까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 A3 곱하기 4분의 1 얘를 A3 곱하기 2분의 1 얘를 A3으로 약분하면 2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괜찮지. 약분하면 A3에다가 8분의 1을 곱한 게 2가 나오니까 A3은 16이야. 이렇게 바로 구해도 괜찮긴 해. 내가 구하는 목적지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얘기한 거는 웬만한 그 등비수열의 항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을 때는 양변을 나눌 때 가장 작은 걸로 나누는 거야, 보통. 알겠죠? 가장 작은 걸로 나누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1320번 문제 볼게요. 자, 1320번은 일단 머릿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 뭐냐면 등비수열은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답을 못 구해. 개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 이게 뭔 소리냐? 얘 지금 몇 개씩 있어? 얘 2개짜리지. 얘 4개짜리지.
이 3개짜리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있으면 안 돼. 얘 이상해 지금. 2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못 구한다고. 그러면은 뭘로 통일해? 2개짜리로 통일하든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럼 일단 첫 번째 A1 더하기 A2가 있어. 걔는 마이너스 64야. 그랬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고 얘가 마이너스 80이면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4잖아. 그니까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얘에다 얘를 더한 게 이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알겠나? 됐죠? 그럼 나는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64 그리고 A3 더하기 A4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를 2개짜리 이렇게 해서 알아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몇 칸 올라갔어? 여기서 일로 2칸씩 올라갔지. 2칸 올라가고 2칸 올라갔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래 제곱만큼 곱한 거야. 아래 제곱만큼 곱한 건데 여기서 일로 몇 곱했냐면 4분의 1을 곱했거든. 여기서 4분의 1 곱한 게 이거거든. 따라서 나는 뭘 구할 수 있냐? 아래 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래 제곱이 4분의 1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A3부터 A5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4인데 방금 구했어. 뭘 구했어? A3, A4, A5가 마이너스 24인데 아니 이 두 개가 마이너스 16이라며. 그러면은 A5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인 건가? A5는 마이너스 8인 건가?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2개짜리 4개짜리를 내가 4개짜리를 2개짜리로 바꿨고 얘를 그냥 1개짜리로 바꾼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결론 A5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A5가 뭐야? A5는 AR의 4제곱인데 나는 R의 제곱을 알아. R의 제곱이 4분의 1이면 R의 4제곱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몇 제곱하면 돼? 이 전체를 제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거 제곱하니까 R의 4제곱은 제곱하니까 16분의 1이 된다 이거야. 따라서 A 곱하기 16분의 1을 했더니 그 A5가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나와? 여기다 16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128이 나와요. 그러면 끝났지. 난 A를 구했어. A를 구했는데 맨 처음 식에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64라고 떡하니 써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A1은 그냥 말 그대로 A고 얘가 지금 AR 아니야? 그게 마이너스 64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28이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8R인가? 그게 마이너스 64죠. 그럼 마무리. 넘어가면 128R이 넘어오시니까 마이너스 64입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게 정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정답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다고. 그 마지막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2는 AR이고 AR이니까 여기는 A랑 여기는 이거 곱하면 플러스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째 항이 5래요. 7번째 항이 4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R의 세제곱을 곱한 게 7번째 항이니까 R의 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R이 2야. R이 2야.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지. 어쩔 수 없이 AN을 진짜 찐으로 구해야 될 때, AN을 진짜 찐으로 구해야 될 때는 이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얘는 진짜 원래 배운 대로 가야 된다. A를 구해야 돼. 뭐 여기서 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실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물론 이거 대충 보고 기껏해야 이거니까 두 개씩 곱하는 게 빠를 수도 있지. 이거는 두 배 곱하면 되고 두 배 곱하면 되고 몇 개 안 나오거든. 두 개 곱하면 되고. 왜냐 이게 두 배씩 된다는 게 속도가 무섭잖아. 그럼 A12부터 이제 1000 넘지? 그냥 정답 4번이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뭐 A를 구해서 구하는 게 보통이긴 해.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풀었냐? A가 너무 더럽거든. A가 이게 지금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5가 나오잖아. 근데 R이 2니까 8 곱하기 A1이 5라서 A1이 8분의 5가 나와.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2의 n-1제곱이 1000보다 큽니다. 이런 n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니까 뭐 요거 마무리하면 되죠. 요것도 요걸로 마무리하면 2의 n-1제곱이 양변 5분의 8 곱하면 얘는 200이니까 1600. 그러면 얘가 2의 몇 제곱이 2의 10제곱은 1024니까 아직 못 넘었고 2의 11제곱은 2048이니까 드디어 넘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숫자가 11이 되면 드디어 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n이 12가 정답인 거지. 알겠지? 이게 기본 베이스로 푼 거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두 개 있고 두 개 있네. 그럼 몇 칸 움직였냐 보는 거야. 한 칸 움직였네. 그러니까 R이 2네. 이 정도로 가는 거야, 이제 우린. 보고, 이거 한 칸 움직였네. R이 2네. 이렇게. 그럼 R이 2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식 A2 더하기 A4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 하나 작은 거에 맞춰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A2 더하기 얘는 A2에다가 R제곱 곱한 거로 보자고. 그럼 얘가 4지. 4A1, A2지. 결국 5A2가 10이 나오는 거니까 A2는 2가 나와요. 근데 A2는 A1 곱하기 R이니까 그래서 A1은 1이 나와요. 결론 AN은 1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R이 2니까 2의 n-1제곱이 AN이야. 그게 100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가 10이 되면 답이죠. 그러니까 n이 11이 답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23번 문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앞에 거는 항이 3개나 있는 거야. A2는 3A1의 제곱이니까 항의 개수가 안 맞아. 별로야. 근데 얘는 A6은 9A4야. 항의 개수가 맞아. 한 개 있고 한 개 있어. 그냥 얘는 작은 거로 나누는 게 좋죠. 그래서 R의 제곱은 9가 나와서 R은 3 또는 마 3인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R은 3이다가 먼저 나오고 출발해. 자, R이 3이니까 이제 요거는 A2 자리에 그냥 A1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되죠. 근데 얘가 3A1의 제곱이래. 3 약분하고 A1 약분하면 A1이 1이 나와요. 그래서 A1은 1이고 R은 3이니까 AN은 1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그게 100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729가 1000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건데 얘가 3의 6제곱이거든. 이거 외우는 거다 이런 거. 얘가 6 나올 때가 정답이니까 정답이 7이에요. 알겠죠? 3의 6제곱이 729다.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넘어갈게요. 자, 1324번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항이 2000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래. 근데 나 이걸 구하래. 그러면 AN은 첫 번째 항이 2000이니까 2000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그럼 A1부터 내가 한 번 더 써보면 A1은 2000이고
A2는 2000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이고 그 다음 2000 곱하기 2분의 1의 2제곱이고 점점점. 그럼 생각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하면 더 커져 작아져? 더 커져. 왜? 이 새끼 1000이거든. 얘랑 얘를 곱하면 더 커져 작아져? 커져. 왜? 이게 500이거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수를 더 곱하면 오히려 더 작아질까? 라는 생각이야. 어떤 수를 곱하면 오히려 이 값이 오히려 더 작아질 때가 있다고. 언제? 이 숫자가 1보다 어떻게 되면? 1보다 작아지면, 이 숫자가 1보다 작아지는 거를 내가 곱해버리면 얘가 오히려 tn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결국 나는 tn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an 마지막에 곱할 요놈이 항상 1보다 커야 돼. 항상 1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죠? 이것만 곱해야지만 최대가 될 수 있어. 그럼 마무리. 그럼 얘는 양변에 내가 2000 나눠버리면 2분의 1의 n-1제곱이 2000분의 1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n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무리. 이거 기항이면 역수 취해도 된다. 단 역수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2의 n-1제곱이 2000보다 작아질 때까지,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2의 몇 제곱이 될 때까지? 2의 10제곱이 1024인데 2의 11제곱은 2048이니까 n-1이 10이 될 때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1까지는 최대야. 근데 n에 12를 대입하면 아직 1보다 크거든. 근데 n에 12를 대입하면 2분의 1의 11제곱은 아까 방금 했지만 2048분의 2000이거든. 이제 내가 이 새끼를 곱하면 얘 tn이 오히려 작아진다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25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등차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2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162가 있으면 등차에서도 그랬지만 얘는 여기다가 공차를 더한 게 뭐야, 2 더하기 D다. 얘는 2 더하기 2D다. 이런 식으로 간 게 등차 수열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다가 얘는 2R이다. 얘는 2R의 제곱. 얘는 2R의 세제곱. 결론 얘는 2R의 4제곱인데 그게 162니까 R의 4제곱은 81이 나와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어. 얘 양수니까 R은 3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3배 하면 되죠. 나한테 C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54에서 6을 빼면 정답이 48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자, 26번 문제 볼게요. 얘도 이제 똑같은 건데 A1은 첫 번째 항 2에 R 곱한 거야. 맨 앞에 거에 R 곱한 거. A2는 2에다가 R 2번 곱한 거. 그럼 A8은 뭐겠어? 한 번에 A8까지 갈게. A8은 2에다가 R 8번 곱한 거. 그럼 마지막 32는 2에다가 R 9번 곱한 거. 따라서 R의 9제곱이 16이 나온다. 이거거든. 근데 A3이라는 거는 A3은 뭐야? 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A3이죠. A3을 썼어야 되네. A3은 2 곱하기 R의 세제곱이지. 그런데 R의 세제곱이면 여기다가 전체에 3분의 1제곱, 전체에 3분의 1제곱씩 해야 되나? 그럼 얘가 R의 세제곱이 나오고 얘는 2에 뭐야? 3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에다가 2의 3분의 4를 곱한 거니까 얘는 2의 3분의 7제곱이 바로 A3이에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썼냐?
로그 취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3분의 7 앞으로 당겼다는 거지. 정답이 2번이죠. 알겠죠? 요 정도 계산, 그러니까 지수 로그 계산이 등비랑 같이 뻥짝해서 나와. 그리고 등비가 등차보다 뭐 쓸 수 있는 그 스킬류가 별로 없어. 등차는 스킬이 많거든. 등비는 스킬이 없어. 그냥 무뚝무뚝하게 그냥 앞으로 가면 막 나아가죠. 스킬로 푸는 게 많이 없다 이거야. 그냥 뭐 하면 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27번 문제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서 그나마 중요한 거. 등차는 모든 항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등차 얘기하는 거야. 등차는 모든 항의 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을 더한 거랑 두 번째 거랑 더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등비는 잘 봐. 보여줄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8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우리는 A라고 쓰고 얘를 AR 제곱 이렇게 쓰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을 곱하면 A 제곱에 R 9제곱이 나오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를 곱해도 A 제곱에 R 9제곱 나오고. 느낌 왔지? 그래서 등비 수열은 모든 항의 곱을 봤을 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의 곱이 두 번째 거 곱과 세 번째 거 곱이 다 같구나. 그게 사실 가운데 항의 제곱이구나 까지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가운데 항 5.5라고 쓰면 또 틀려. 얘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5.5항이라는 게 등비는 존나 애매하거든. 이게 5.5항이라는 그 느낌이 등비는 좀 애매해. 등차는 안 애매하거든. 가운데 반이 가우니까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니까. 근데 등비에서 5.5는 얘랑 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게 5.5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안 써. 얘는 보통 글을 쓰지 않아. 얘는 좀 별로거든. 뭐 어찌됐던 간에 자, 요 느낌을 알고 있다면 얘 A1과 A11 곱한 건 두 번째랑 두 번째 곱한 거니까 첫 번째랑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죠. 정답 5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 볼게요. 등비 중앙인데 가운데 항의 제곱이면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야 그냥.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0이 0인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 A는 10이 정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29번 문제 볼게요. 자, 공비가 2분의 1인데 얘네가 등비래. 뭐야? A3이고 가운데 빵꾸 뚫려있고 A7인데 이게 등비면 당연히 여기 가운데 항이 A5잖아. 이게 A5다. 등차랑 등비랑 요 가운데가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똑같은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두 개 더해 넘버링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랑 같은 거야. 알겠죠? 왜? 얘가 AR 제곱이거든. 얘는 AR 6제곱이거든. 그리고 얘는 AR 4제곱이거든. 이 새끼 제곱하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잉? 알겠죠? 결론 A5가 2야. 근데 A5는 A 곱하기 R의 4제곱인데 그게 2거든. 됐죠? 따라서 A는 뭐야? 근데 R을 2분의 1로 줬어. 그러니까 뭐야? 32죠. 계산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 볼게요. 별거 아니야. 등비수열이야. 가운데 거에 제곱하면 4 코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3. 그러니까 코즈 곱이 4분의 3. 근데 코사인 1세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네.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니까 세타는 몇 도? 30도. 됐죠? 넘어갈게요. 자, 31번 문제 볼게요. 얘랑 나눴을 때 나머지. 다시 말하면 x에다가 0 대입한 놈, x에다 1 대입한 놈, x에다 2 대입한 놈, 이 서로 등비를 이룬대. x에 0 대입한 거니까 f0이니까 2예요. x에 1 대입할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2야. 그냥 x에 2 대입할 거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2야. 그러면은 결국 가운데 거 a 더하기 3,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 앞에 거 뒤에 거 계산하면 2a 더하기 6 곱한 거랑 같습니다. 요식 풀면은 답이고,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a의 제곱 더하기 6a로 출발하는데, 이거 전개하면 그냥 다 가자, 별거 아니까. 이거 전개하면 4a 플러스 12죠. 넘어가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정답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정답 4번. 넘어갈게요. 자, 3개가 등비래.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그 다음에 가운데 거의 제곱, 얘도 등비래.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그러면 나한테 x 더하기 y 값 구하래.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얘는 3차식으로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니까 하나의 문자를 줄일 건데, 기왕이면 내가 x는 여기서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y분의 4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자리에 y분의 4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y분의 4가 되거든. 양변 y 곱하면 y의 세제곱이 64입니다가 나오고, 뭐의 세제곱이 64야? 4의 세제곱이 64야. 이런 건 외우자. 그래서 y는 4예요. y가 4니까 x는 저절로 1이죠. 정답이 3번이에요. 넘어갈게. 자, 33번 문제 볼게요. 근데 난 33번을 굳이 등비 중앙으로 풀어야 되나 싶기도 하지. 왜? 3이 있고 네모가 있고 27이 있는데, 등비 수열이면 여기다 r 곱하고 여기다 r 곱한 게 이거니까 r 제곱이 9잖아. 근데 1보다 큰 양수 xy라는 거는 로그 3의 y x가 양수라는 얘기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r이 3이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가 9고요 여기가 81이지. 됐지? 근데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어? 로그 3의 x분의 y라는 건 얘는 뭐야? 로그 3의 y에서 로그 3의 x를 빼세요 이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세요 이거지. 얘에서 얘 빼니까 정답 72죠. 졸라 별거 아닌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x를 직접 구하려고 하는 순간 존나 어렵게 가. 왜? 계산이 좀 더럽거든. 로그 값이니까 이 x가 3의 9제곱일 거 아니요, y는 3의 81제곱일 거고. 알겠죠? 넘어갈게. 자, 34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두 근이 있고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k, 그리고 두 근의 곱은 125. 문제에서 얘 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그 다음 베타랑 이게 등비래. 다시 말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랑 같아? 알파 베타랑 같아. 그런데 얘는 알파의 이렇게 쓸게. 바로 그냥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다가
4배의 알파 베타라 써도 되나 이렇게? 이거 계산은 이거 계산이랑 같아. 이거 좀 빨리 갈게 이 정도는. 결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5 곱하기 알파 베타인데 얘가 K의 제곱이야. 그래서 K의 제곱은 알파 베타가 지금 125니까 얘가 625가 되는 거다. 625는 뭐의 제곱이야? 25의 제곱이야. 정답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랑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니까 세 수가 등비수열이면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FA가 뭐야? 여기다 A 대입한 거니까 A분의 P죠. F 루트 3은 X에 루트 3 대입한 거니까 루트 3분의 P죠. 그 다음에 FA 플러스 2는 X에다가 A 플러스 2 대입한 거니까 뭐 요렇게 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 세 개가 등비수를 이루니까 가운데 거를 뭐 하면 제곱을 하면 그냥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오냐면 루트 3 제곱하니까 3이고요. P 제곱하니까 P 제곱 나오죠. 이거는 얘랑 곱한 거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다고. 얘랑 곱하면 A 플러스 2 분의 P 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결론 얘랑 같은 거지.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2A랑 3이랑 같은 거니까 양수 A니까 정답 1이죠. 물론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냥 1 넣으니까 0 나오는 게 보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A는 원래 1 또는 마 3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1이다. 뭐 이런 문제였어요. 넘어갈게. 자, 36번 문제 볼게요. 36번 문제. 5A의 길이. 근데 여기가 지금 X가 K라고 써있거든. 그러면 이거 좌표를 다 쓸 줄 알면 되는데 A의 좌표는 K, 0이다. 여기 5는 0,0이야. 여기가 K라고 써있어. 여기가 K래. 됐죠? 그 다음에 B는 X는 K인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K, 3 루트 K야. X에 K 대입하면 돼. 여기 있는 요 무리함수 위에 있어. 그 다음에 C는 K, K 더하기 4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진짜 별거 아닌 문제야. 첫 번째 5A의 길이는 요 길이지. 요 길이가 K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K잖아.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요거잖아. 파랑색 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뺀 거 여기서 뺀 거니까 3 루트 K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 요 주황색 제일 긴 거지. 이거 AC의 길이 여기서 여기 뺀 거. 그래서 AC의 길이는 K 더하기 4예요. 근데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가 있으니까 가운데 거에 뭐 하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루트 K 제곱하면은 K죠. 이거는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이거랑 이걸 곱한 거. 이거 K랑 K 플러스 4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니까 K는 0 또는 5니까 정답이 5니까 4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7번 중요해. 우리가 등차에서 많이 배웠던 A3 더하기 A9랑 A1 더하기 A11이랑 같아. 왜? 넘버링끼리의 합이 같으면 같아. 개수 같고 넘버링 합 같으면 같아. 근데 얘는 이 과정이 등비수열에 똑같은 게 있는데 뭐냐? 넘버링끼리의 곱이 얘가
이거 넘버링 끼리는 곱이야. 한 끼리의 곱이 넘버링 합이 10이면 얘랑 같아. 넘버링끼리의 합이 같으면 얘네들은 곱이 같아. 다시 말하면 얘랑 곱한 거, 맨 처음 거 맨 마지막 곱한 게 9란 얘기야. 얘가 A9가 여기 굳이 숨어져 있지. 이렇게 얘 99 이해했죠? 결론, 맨 앞에 거랑 맨 마지막 게 곱해서 9니까 A1을 마치 3, A11을 마치 3이라고 봐도 되니까 3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11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우리 곱한 게 계속 9래. 얘 곱해도 9, 얘도 곱해도 9, 얘 곱해도 9면 곱해도 9라는 걸 3, 3, 3, 3, 3, 3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이렇게 돼도 곱한 거의 값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마치 3이 11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요 개념, 요것도 중요해.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8번 문제 볼게요. 자, 38번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서 이론 얘기를 좀 할게. 지금 원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데 여러 개를 다 그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원 3개를 내가 그릴 거야. 지금부터 원 3개를 그릴 건데 이 원 3개가 접선이 다 같아. 접선이 다 같아. 그래서 요렇게 접선이 그려지고, 다 같다고 할게. 그냥 이렇게 접선이 다 같다고 할게. 그냥 자, 같을 때 봐봐.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면 얘가 R, 얘가 A라고 할게. 그냥 A.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면 여기까지가 B.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면 여기까지가 C 라고 할 때 지금 요렇게 하면 이게 원의 중심끼리 연결이 돼요. 원의 중심끼리 연결이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얘 수선의 발을 그대로 위로 당겨 올리면 요런 식으로 내가 더 올릴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고 싶은 거야. 어떤 관계인지.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 더하기 B거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B 빼기 A거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더하기 C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C 빼기 B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닮았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닮았기 때문에 이런 비례식을 쓸 수 있어. A 대 B, A 플러스 B 대 B 빼기 A는 B 플러스 C 대 C 마이너스 B다라는 요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 요거 길이 대 요거는 요 길이 대 요거랑 비율이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곱하면 이거 곱하면 B제곱 더하기 BC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계산하면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요. 파란색끼리 곱했고 빨간색끼리 곱했어. 근데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려고 봤더니 일단 BC는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B제곱 넘어가니까 이 B제곱은 이렇게 돼. B제곱 넘어갔어. 그리고 AC 너 넘어와. 이 AC고, 야 너도 넘어오는데 너 똑같지 않냐? 이렇게 된 거야. 결국 B제곱은 AC다라는 결론식이 나오고, B제곱은 AC라는 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이 반지름끼리 혹은 지름끼리가 다 뭐야? 등비수를 이뤄. 근데 가장 큰 게 18이고 가장 작은 게 8이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8 곱하기 18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8이면 144고, 따라서 반지름
가운데 거의 반지름은 12가 되는 문제예요.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요 38번 문제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을 때 너가 이게 같은 비율로 커진다.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